최상위 84쪽 갈 건데 거기서 비와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해 줄 테니까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노트에 필기하면서 가세요. 선생님이 필기 검사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지금 그 84쪽의 상단에 제일 첫 번째 비와 비율이라고 써 있거든. 비와 비율. 그래서 얘들아 노트에다가 너네도 똑같이 비와 비율을 써봐. 그리고 있잖아, 이제 비랑 비율이랑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비라는 거는 일단 몇 대 몇. 이 비라는 거는 어떤 애로 비교하는 거냐면 나눗셈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거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 우리가 뭐 세모 대 동그라미 이 기호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5대1이라고 돼 있으면 얘는 4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뭐냐, 처음에 그냥 읽는 대로 그대로 5대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있잖아, 5대1에서 기준이 되는 거는 뒤에 있는 애야. 그리고 내가 어떤 나눗셈으로 비교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비교하고 싶은 건 얘인 거야. 근데 우리가 비교가 되려면 누군가라는 그 대상이 필요하잖아. 누구랑 비교를 한다는 거는 하나만으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준이 되는 양이 필요하거든. 그게 바로 이 뒤에 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바로 뒤에 오는 애가 기준 양이고요. 앞에 오는 애가 비교하는 양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뒤에다 놓는데 얘를 이제 나중에 분수로 바꿀 때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5대1 같은 경우도 기준량이 1이 되는 거고요. 얘를 읽을 때 우리가 뭐뭐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오잖아. 얘가 기준량이거든. 그래서 1에 대한, 그러니까 기준량이 1이고 5의 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그리고 5의 1에 대한 비, 그러니까 무조건 있잖아. 뭐뭐에 대한은 뒤로 가는 거고 얘는 기준량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5와 1의 비 이렇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연산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막 마구잡이로 외워가지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그냥 2대3으로 했을 때 4가지로 다 표현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읽는 거 2대3, 그 다음에 3에 대한 2의 비, 그리고 2의 3에 대한 비, 2와 3의 비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노트 필기 하시고요. 선생님처럼 똑같이 하셔야지 선생님이 통과시켜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를 알았으면 비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비랑 비율이랑 달라요. 비율은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기준량이랑 비교하는 양이 뭔지 알려줬잖아 내가. 그랬을 때 얘는 B라는 거고 3대 4라는 거는 얘는 B야. 근데 얘 비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눈 거야.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나눴을 때 분수로 바꿀 수도 있고,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분수로 바꿀 수 있고, 이거를 또 하나 소수로도 나타내죠. 이걸 둘 다 비율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3대 4의 비율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건 B야. 얘를 비율로 바꾸는 건 4분의 3이라고 쓰던지 아니면 얘를 소수로 바꿔서 0.75로 나타내던지, 이게 바로 비율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84쪽에 1번을 풀 수가 있죠. 7에 9에 대한 B라고 하면 뭐뭐에 대한 9에 대한이라고 하면 9에 대한이 뒤로 가셔야 되고요. 얘가 앞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21에 대한 하면 이렇게 뭐뭐에 대한은 뒤로 보내주면 되고, 그런 애가 아니면 그냥 올바르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와 나 중에서 어느 것의 비율이 더 큰지 쓰세요 라고 했거든. 자, 그럼 비율로 나타내 볼게. 자, 8에 대한 3의 B라고 했으면 8에 대한이 기준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필기할 거야. 8이 뒤로 가고 3이 앞으로 오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8에 3에 대한 B라고 했으니 3에 대한 3이 뒤로 가는 거고 8이 앞으로 오는 거야. 자, 얘를 분수로 비율로 나타내면 8분의 3이 되고요. 얘는 3분의 8이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비율이 큰지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얘는 대분수로 바뀌죠.
얘는 사실 소수로 바꿔도 되는데 얘는 1도 안 되는 애잖아. 0. 그지? 125, 125 곱하면 그럼 누가 더 커? 나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정답은 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거속시, 속력,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 아니면 인구 밀도라고 하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그리고 소금물의 진하기,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의 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먼저 해줄게요. 지금 이 파트는요, 지금 선생님이 풀어줄 86쪽의 1번은 이제 거속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야 되라. 그리고서 이건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대로 외우면 되게 좋아요. 거리, 속력, 시간인데요. 우리 일단 속력의 뜻은 뭐냐면 여기 지금 보이는 대로 쓰면 돼. 시간 분의 거리를 바로 속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 너 시간당 얼만큼 갔어? 이게 바로 속력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 1번 은수가 자전거를 타고 30km를 가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은수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그러면 걸린 시간 2시간이고요. 간 거리 30km니까 비율은 15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팁 필기할 거 갈게요. 노트에 이거 하시고 선생님 물어볼 거예요. 이제 선생님한테 오면은 선생님 바로 물어봅니다. 거속시 아니면 거시속 이렇게 외워도 돼요.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나 기억하기 쉬우라고 거지속 이렇게 외우고 거시속, 거지속, 거지속, 시속으로 외우셔요. 자, 이걸 왜 뭐라고 하냐면 거리 있잖아 얘들아. 우리가 속력을 선생님이 구하는 공식을 알려줬잖아.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거리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바로 얘가 그래서 사실 속력 구해주세요 이 소리거든. 그런데 문제 이제 풀다 보면은 시간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 다른 거 주어주고 있잖아. 우리가 계산을 할 때요 이렇게 얘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거 사실은 거리 나누기 시간과 같죠. 이것 또한 거리 나누기 속력과 같습니다. 또 하나 거리는, 자, 거리라는 애는 얘네 둘이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하나, 이걸 구하고 싶어. 근데 내가 얘네 둘을 알아. 얘네끼리 곱하시면 돼요. 자, 잘 기억해. 우리가 어떤 식을 풀 때 이런 상황이다? 그럼 얘네 둘의 곱과 같고요. C는 A 곱하기 B랑 같고요. 또 하나, 얘네 A랑 B는 자리 교환 가능해요. X자끼리. 그러면 지금 내가 얘네들이 자리 교환 가능해 라고 해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나왔지. 거리라는 애는 얘네들이 곱하는 거거든. 이렇게 X자로 곱하는 거야.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얘네끼리 곱하는 거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거속시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인구 밀도라고 하는데 인구 밀도는 있잖아. 그 마을의 면적에 대해서 인구가 얼마나 있어?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넓이에 대한 인구의 수, 그게 바로 인구 밀도예요. 그래서 근데 이건 아마 문제에서 다 거의 공식 알려줄 거야. 넓이에 대한 사람 수. 그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방금 앞에 설명해줬잖아. 이 사람 수를 구하고 싶어. 인구 밀도랑 넓이를 알고 있어. 사람 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둘이 곱하셔도 되고요. 인구 밀도랑 사람 수를 알고 있는데 넓이를 몰라.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 바꿈 가능하다고 했어. 넓이는 인구 밀도분의 사람 수입니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가마을에는 297명이 살고 남마을에는 420명이 살아요. 그럼 여기는 명수가 297이고요. 여기는 420인데요. 자, 가마을의 인구 밀도, 넓이에 대한이라고 했으니 얘네 넓이를 먼저 구하면 9가 되고요. 그때 사람 수는 297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9분의 297은 제가 9로 약분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9, 3, 27, 27 하니까 33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갈게요. 나는 인구
넓이의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6이 12가 넓이고요. 그때 420이죠. 그러면 얘도 역시 약분을 해볼게요. 6으로 먼저 약분을 하면 2분의 70이고 또 약분을 하면 35가 됩니다. 자, 그럼 밀도가 더 큰 거, 인구가 더 밀집한 마을은 나 마을이 되겠죠. 알겠죠? 더 진한 설탕물이라는 거는 소금물 전체 양에 소금이 얼만큼 들었어요로 결정이 되거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으로 비율을 구할 거야. 자, 물의 양이 340이고요. 설탕의 양이 60이에요. 그럼 340분의가 아니라 설탕의 전체 양. 이거 설탕이네, 소금이 아니라. 그래서 설탕 물의 양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하셔야 돼요. 그게 분수야. 그래서 400분의 60이 바로 비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얘네들 더하면 500이죠. 500분의 8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요. 약분을 먼저 해볼게요. 3분의 20이거든요. 그럼 소수로 바꾸기 위해 선생님이 위아래로 5를 곱해줄게요. 100분의 15여서 0.15가 되고요. 이렇게 지워지고 곱하기 2에서 100분의 16이라 0.16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 진한 설탕물은 니은이 되겠죠. 이자율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이자가 얼만큼, 비율이 얼만큼 되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필기를 해놓으세요. 이자 노트에 하는 거야. 이자율은요, 내가 예금한 돈에다가 그 이자가 얼만큼 되는지 이거예요. 그래서 예금분의 이자거든.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자가 궁금해. 근데 나 이자율이랑 예금 알아. 얘네들이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자의 금액이 정확하게 궁금하면 이자율과 금액, 예금액을 곱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자율을 알아요. 얘 지금. 이자율은 3.5%가 나왔대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퍼센트니까 우리가 얘를 백분율, 분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앞으로 두 칸 오죠. 그럼 0.03 온 거예요. 비율이. 백분율은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 아시죠? 퍼센트. 자, 그럼 0.035가 이자율이고요. 얘가 이자율이야 지금. 그리고 은행에 예금한 돈이 얼마예요? 150만 원이에요. 그때 이제 내가 이자만 구하고 싶어. 자,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이자율 곱하기 저금한 금액이다. 자, 왜? 요거 얘네들이 곱하면 된다고 얘기했어. 자, 그럼 이자율이 0.0359, 저금한 돈은 15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이거 지금 150만 원이니까 만을 미리 붙여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 뒤로 3칸을 가잖아. 그럼 35가 되는 만큼 얘는 공을 3개로 반대로 지워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35 곱하기 1500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자, 35 곱하기 15를 제가 할게요. 525에다가 공 2개가 붙네요. 그러면 52,500원이 뭐가 되냐면 이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년 후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이자만 찾는 게 아니라 원금, 원래 금액 150만 원도 찾을 수 있죠. 150만 원에다가 52,500원을 더하시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백분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준량이 100으로 되는 거를 백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대5라는 애도 이 b도 비율로 나타내면 5분의 2잖아. 그럼 얘를 백분율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기준량을 100으로 바꾸는 거야. 아이고 20을 곱해야 되지. 그러면 100분의 40이 됐잖아. 이 40%가 바로 백분율인 거지. 그래서 기준량이 100으로 만드는 거다. 이게 백분율이다. 기준량이 100.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3번을 문제를 읽어보면 주아의 지난달 용돈은 3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000원은 친구 생일 선물을 사고 남은 돈이 그러면 25,000원이겠죠? 남은 돈에 0.6을 저금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25,000원에 0.6이라는 건 10분의 6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2,500 곱하기 6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5,000원이 나와요. 자, 이 15,000원에서 여러분들은 주아의 전체 용돈에 대한 저금한 돈의 백분율이라고 했으니, 자 보세요. 주아가
저금한 돈이 몇 %야? 라고 했잖아. 그럼 저금한 돈이 전체 용돈이 기준량이 되는 거거든? 전체 용돈은 3만 원이야, 지금. 그런데 여기서 저금한 돈은 얼마야? 15,000원이잖아.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 퍼센트로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뭐 하면 돼? 100 하면 돼요.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공 두 개를 여기서 먼저 지우시고요. 여기서 공 두 개 또 지우세요. 그럼 3분의 150이잖아요. 그러면 50%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야구 선수는 200타수 중에서 안타를 56개 쳤습니다. 라고 했거든. 이 타율이라는 거는 공을 휘두른 그 횟수 있지. 전체 횟수 분의 안타를 친 횟수가 타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야구 선수는 200타수 중에서 안타를 56개 쳤어. 그럼 이 사람의 타율이 이만큼인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의 타율을 소수로 나타내래. 그럼 소수로 먼저 나타내기 위해 선생님은 곱하기 5를 할게. 그럼 1000분의 56 곱하기 5니까 이렇게 돼서 앞으로 공 3칸 오면 0.28이 되거든. 이 사람의 타율은 0.28인 거야. 그리고 또는 그냥 200분의 56으로 가시고 2로 약분해서 100분의 28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자, 이 사람이 타율로 150타수를 친대. 그러니까 이 타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전체 타수가 지금 150타수를 쳤을 때 안타 몇 번 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럴 때는 전체 150 곱하기 이 사람의 타율을 곱하셔도 되고요. 잘 봐요. 이게 어려운 사람들은 선생님 하는 거 봐봐. 원래 이 사람 200타수 중에 56개 쳤지. 그런데 이번에는 150타수를 칠 거래. 그때 여기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얘를 더 100분의 28이었잖아 지금. 약분했을 때. 또 약분해. 2로 한 번 더 약분해. 50분의 14지. 자, 50분의 14인데 분모가 150이 됐어. 그럼 곱하기 3한 거지. 그럼 얘도 똑같이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42가 나오거든요. 즉 42번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